지난해 9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중앙부 후배 여인영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답변은 한 문건에서 작성한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핵심 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준비하는 완벽한 사전 집합돼 있다.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 이때 성일종 당시 국방위원장이 끼어듭니다.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또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이 장성이 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하면 안 되죠. 공교롭게도 당시 집권여당 소속 국방위원장까지도 문건에 적시된 내용과 비슷하게 발언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도 제시돼 있었는데 역시 김용현 후보자는 거의 문건 내용대로 답변했습니다. 경호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불과 2,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입틀막하고 삼틀막 했습니다. 그때 입틀막하고 삼틀막 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입니까? 김용현 당시 후보자를 겨냥할 예상 질문과 답변 논리를 자세하게 적은 이 문건. 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첩사 문건은 또 카이스트에서 연구 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했던 민간인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문제 성향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겁니다. 삶이 엄청 뒤흔들렸던 사건이었네. 이런 식으로 문제 성향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사찰 아닌가요? 사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저를 조사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 아닌가. 방첩사는 왜 인사청문회 대비 문건을 작성한 걸까? 스트레이트는 김용현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방첩사 고위 간부가 청문회 준비단에 비공식적으로 파견됐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방첩사에서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 사람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다면서 방첩사 문건은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매우 세고 공식 TF에서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가 방대한 정보력을 동원해 김용현 장관 모시기에 발벗고 나선 셈입니다. 방첩사의 이례적인 인사청문회 개입은 같은 충암파 후배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 전 사령관은 3개월 뒤 김 전 장관과 함께 12.3 내란을 주도했습니다. 김용현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은 매우 가까운 사이고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과 함께 쿠데타 비상계엄을 준비해오던 사이였었고 이 인사에서 김용현이 반드시 장관이 돼야 되는 비상계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방첩사는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착실하게 영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전 정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폐지됐던 업무 47개 가운데 2022년 10월 12개의 업무를 복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과거 군 판사로 근무했고 기무사 개혁위원이었던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 문건을 분석해봤습니다.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어 폐지된 장병들의 입대전 시절 정보 수집 업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군 안정 저해 요인을 진단한다는 업무.
이거는 진짜 원래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장병들의 가정사, 개인 신상 자료부터 심지어 일과 이후 민간인 접촉까지 개인 동정을 확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폐지됐지만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해 정상 시행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기무사령부가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던 권한보다 더 역행해서 보안사 수준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업무의 복원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현재 방첩사는 과거 폐지됐던 업무 중 문건에 적힌 12개에 이어 22개의 업무를 추가 복원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의 군 내부 위상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여인영 당시 사령관과 만났던 예비역 장성. 그 자리에서 여 사령관은 군 전반의 2024년 가을 인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군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발탁해서 이제 포지션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성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삼성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서부터 한다면 누구를 보직하고 앉힐 것인가. 방첩사의 한 내부 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 가운데 전 정부 성향이거나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서 여전 사령관을 필두로 일부 육사 라인이 마치 하나에 같이 움직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첩사는 또 군 법무관 출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 판사와 검사 등 30명가량을 적시한 블랙리스트 명단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은 군 판사 4명에 대해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은밀히 내렸습니다.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확인해봐라. 방첩사에서 이건 해당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적 사항에는 출신 지역, 학교 정보, 주요 정보 등이 포함되고 성향이란 성격, 업무 스타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신 문제란 개인적인 문제점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긴박했던 그날 여전 사령관은 왜 특정 군 판사들의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걸까? 민간 법원은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성향 파악을 해야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들 다 잡아와서 군사법원에 넘기는데 거기 석방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방첩사가 계엄 이후 상황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군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군과 국가 이전에 전두환이가 최고의 보스야. 쉽게 말하면 마약단이나 범죄 집단은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12.3 내란 사태 세력은 충암파와 용현파로 뭉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입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난입시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육사 후배들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 6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비뚤어진 충성을 맹세한 하나회와 닮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끌어들여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도 맡겼습니다. 유연 미흡한 계엄 선포와 국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조 2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 명시됐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같은 다른 국민 기본권보다 이 조항을 앞에 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헌정 중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윤 대통령 수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